성부로의 일장에 중상을 입은 영호충은 도곡이 선에게 붙잡혀 산을 내려오는 동안 정신을 잃었다. 다시 정신을 차려보니 말상의 얼굴 6개가 그를 내려다보고 있었다. 뚫어져라 응시하는 눈동자에는 걱정이 그득했다. 영호충은 그제야 자신이 침상 위에 누워있다는 걸 알아차렸다. 머리 위로 늘어진 휘장은 몹시 낡았고 이곳이 어디쯤인지도 짐작이 가지 않았다. 살며시 고개를 돌려보았지만 가슴에 난 상처가 찢어질 듯 아파서 꼼짝도 할 수가 없었다. 영호충이 정신을 차리자 도곡육선은 너 한마디 나 한마디 하며 쉼없이 떠들어댔다. 자기 공을 지켜세우는 사람도 있고 영호충이 살아나 다행이라는 사람도 있었다. 영호충을 구하느라 숭산파 늙은이를 혼쭐 내지 못해 아쉽다는 사람도 있었다. 영호충은 어렵사리 정신의 끈을 부여잡고 그들을 칭찬했으나 끝내 다시 기절하고 말았다. 의식이 몽롱한 가운데 가슴이 답답해지고 기혈이 뒤집히는 느낌이 들어 영호충은 견딜 수 없을 만큼 괴로웠다. 한참이 지나 차차 정신이 들자 마치 활활 타오르는 화로 위에 누운 것 같아 저도 모르게 신음을 흘렸다. 누군가 이 소리를 듣고 소리쳤다. 소리내지 마. 영호충이 눈을 떠보니 탁자 위에 콩알만한 등잔이 켜져 있고 자신은 벌거벗은 채로 바닥에 누워 있었다. 두 팔과 두 다리는 도곡 사선이 단단히 움켜쥐어 움직이지 못하게 하고 남은 두 사람 중 한 명은 손바닥으로 배를 누르고 다른 한 명은 정수리를 누르고 있었다. 영호충이 깜짝 놀라는 사이 곧 왼쪽 발바닥에서부터 뜨거운 기운이 밀려와 왼쪽 다리와 배, 가슴, 오른손바닥까지 전해지고 또 왼손 손바닥에서부터 들어온 또 다른 기운이 왼팔, 가슴, 배, 오른쪽 다리를 거쳐 발바닥까지 퍼지는 게 느껴졌다. 두 개의 기운이 서로 교차하며 몸을 휘돌자 절로 땀이 차오르고 몸이 타는 듯이 뜨겁게 달아올랐다. 도곡육선이 상승의 내공으로 상처를 치료하는 중임을 깨달은 영호충은 매우 감격하여 암암리의 사부에게 전수받은 화산파 내공 신법을 운용해 힘을 보탰다. 그러나 단전에 내공이 모이는 순간 뜻밖에도 날카로운 칼이 배를 찌르는 듯한 통증이 느껴지며 저도 모르게 입에서 피를 토했다. 큰일 났다. 도곡육선이 입을 모아 소리쳤다. 도엽선이 영호충의 머리를 때려 다시 기절시켰다. 그 후 영호충은 줄곧 혼수 상태였다. 몸이 차가워졌다 뜨거워졌다를 반복하고 두 줄기의 기운은 끊임없이 몸속 구석구석을 훑었다. 때로는 뜨거운 기운들이 충돌해 견딜 수 없이 고통스럽기도 했다. 그렇게 얼마쯤 시간이 지났을까 마침내 머리가 맑게 개고 도곡육선의 말싸움 소리가 들려왔다. 영호충이 눈을 뜨자 도간선이 말했다. 봐, 땀이 멈췄고 눈도 떴잖아. 내 방법이 먹혔지? 내 진기가 중독혈에서 풍시열 환도열을 거쳐서 연액혈로 나왔으니 내상을 다 치료했을 거야. 도근선이 반박했다. 허풍 떨기는. 그저께 내가 족고름강경에 진기를 불어넣지 않았으면 이 녀석은 벌써 죽었을 거야. 네가 치료할 틈도 없었을걸. 도지선도 끼어들었다. 맞아. 하지만 큰형이 내상을 치료했다 해도 그것만으로는 두 발로 걷지 못했을 테니 옥의 티나 마찬가지야. 결국 내 방법이 좋았지. 이 녀석의 내상은 심장까지 미쳐서 반드시 진기로 3초를 뚫어줘야 해. 도근선은 버럭 화를 냈다. 네가 이 녀석 몸에 들어가 본 것도 아닌데 내상이 심장까지 미쳤는지 어떻게 알아? 헛소리 작작해. 세 사람은 이러쿵 저러쿵 쉼없이 떠들어댔다. 갑자기 도엽선이 제안했다. 연액혈로 진기를 주입하는 건 잘못이야. 역시 족소음신경부터 뚫어야 해. 그는 형제들의 동의도 구하지 않고 영호충의 왼쪽 무릎 음곡혈을 붙잡아 진기를 주입했다. 그러자 뜨거운 기운이 영호충의 혈도로 흘러들기 시작했다. 그대로 한 도간선이 소리쳤다. 어쭈 또 트집이야? 대체 누가 옳은지 어디 해보자. 그 역시 내력을 끌어올려 진기를 쏟아붓기 시작했다. 영호충은 속이 울렁거리고 피를 토할 것 같아 속으로 비명을 질러댔다. 아이코 큰일 났군. 치료해주려는 마음은 고맙지만 서로 의견이 달라 제멋대로 치료를 해대니 정말 끝장이다. 영호충은 그만하라고 소리치고 싶었지만 목소리가 나오지 않았다. 도근선이 말했다. 가슴에 일장을 맞아 내상이 생겼으니 응당 수태 음폐경부터 시작해야지. 진기로 중부, 척택, 공최, 열결, 태연, 소상을 뚫는 게 제일 좋아. 도간선이 나섰다. 형,
다른 건 몰라도 진기로 치료하는 솜씨는 나보다 못하잖아. 이 녀석의 몸이 펄펄 끓는 건 양기가 너무 과하다는 뜻이니 수양명 대장경부터 해야 한다고. 무슨 일이 있어도 상양 합곡, 수삼리, 곡지, 영양을 뚫어야 해. 도곡육선이 서로 자기 주장이 맞다고 싸우는 소리를 들으며 영호충은 속으로 욕을 퍼부었다. 내 목숨을 가지고 저런 허무맹랑한 논리로 장난을 치다니. 그때 도근선이 나섰다. 너희 말을 듣고 이것저것 해봤지만 아무 소용이 없었으니 이제 내 마음대로 해야겠어. 도간선 등 나머지 5명이 눈을 동그랗게 뜨며 물었다. 마음대로 어떻게? 이 녀석의 증상은 확실히 무척 기괴해. 기괴한 증상이라면 응당 기혈을 손봐야지. 능어점혈법으로 인당혈, 금유혈, 오객혈, 어요혈, 백로혈과 십이정혈을 짚는 거야. 그러자 5 형제가 입을 모아 외쳤다. 큰형 안 돼. 너무 위험해. 도근선이 버럭 소리를 질렀다. 왜 안 돼? 이대로 두면 이 녀석은 죽어. 곧이어 영호충의 인당혈과 금유혈 등의 지독한 통증이 찾아왔다. 처음에는 마치 날카로운 칼로 푹푹 찌르는 것 같더니 나중에는 통증이 너무 심해서 어느 부분이 아픈지조차 구분할 수 없게 되었다. 영호충은 입을 벌리고 비명을 질렀지만 아무 소리도 나지 않았다. 바로 그때 족태음비경에 자리한 혈도를 따라 뜨거운 기운이 급격하게 퍼져나가고 수소음심경에서도 또 다른 기운이 나타나 몸을 휘감았다. 얼마 지나지 않아 각기 다른 경맥에서 또다시 3줄기의 진기가 흘러들었다. 영호충은 너무나 괴롭고 고통스러웠다. 도곡육선이 함부로 치료를 시작했을 때는 인사불성이라 아무것도 몰라 그랬다지만 정신이 멀쩡한 지금은 너무나 고통스러웠다. 6갈래의 진기는 영호충의 몸 구석구석을 헤집고 오장육부 곳곳마다 그들의 진기가 이르는 즉시 내공을 겨루는 장소로 변했다. 영호충은 분노를 참을 길이 없어 속으로 소리쳤다. 내가 죽지 않고 살아난다면 니놈들을 갈기갈기 찢어놓고 말겠다. 물론 도곡육선이 오로지 자신을 살리고자 하는 마음에 이렇게 한다는 걸 그도 모르지는 않았다. 더욱이 진기치료는 내력 소모가 극심해 무척 가까운 사이가 아니고서야 쉽게 해주는 일도 아니었다. 하지만 펄펄 끓는 불에 달달 볶이는 고기처럼 고통스러운 지금은 소리만 낼 수 있다면 세상에 존재하는 욕이란 욕을 송두리째 쏟아낼 수 있을 것 같았다. 도곡육선은 진기를 운용해 자기 나름대로 영호충을 치료하는 한편 쉬지 않고 말다툼을 해댔다. 그 치료 중에 영호충의 경맥이 뒤죽박죽 망가져버렸다는 사실은 전혀 인지하지 못했다. 그나마 어려서부터 화산파의 상승 내공을 익혀온 영호충이었기에 선무당 같은 도곡육선의 치료에도 가까스로 목숨을 부지할 수 있었다. 애를 쓰면 쓸수록 영호충의 심박이 약해지고 호흡이 가라앉아 당장이라도 숨이 끊어질 것 같자 도곡육선도 슬며시 걱정이 되기 시작했다. 간이 작은 도실선이 제일 먼저 물러났다. 난 안 할래. 계속하면 이 녀석을 죽일지도 몰라. 원기가 되어 복수하겠다고 쫓아오면 어떡해. 그의 손이 영호충의 혈도에서 떨어지자 도근선이 버럭 화를 냈다. 이 녀석이 죽으면 네 탓이야. 원기가 되면 평생 네 뒤를 쫓아다닐 거라고. 그러자 도실선은 비명을 지르며 창문을 넘어 달아났다. 도간선과 도지선 등도 차례차례 손을 거두고는 어쩔 줄 몰라 눈을 찌푸리거나 고개를 가로저었다. 도엽선이 말했다. 아무래도 이 녀석은 틀렸어. 이제 어쩌지? 도간선이 대답했다. 꼬마 여승에게는 이렇게 말하자. 난쟁이 놈에게 한 대 맞더니 퍽 쓰러져 죽었고 우리가 그 복수로 난쟁이를 찢어발겼다고 말이야. 도근선이 물었다. 진기로 치료했다는 이야기는 할까? 말까? 도간선이 또 대답했다. 절대 하면 안 돼. 겨우 숨만 붙은 채 누워있던 영호충은 그들의 이야기를 계속 듣고 있자니 헛웃음이 났다. 그러자 어찌된 영문인지 진기 한 줄기가 사르르 솟아나며 목이 탁 트였다. 영호충은 욕을 퍼부어주고 싶었으나 기운이 달려 겨우 이렇게만 말했다. 나를 화산으로 데려가 주시오. 사부님만이 나를 치료할 수 있소. 그 소리에 도곡육선은 화들짝 놀랐다. 그들이 정신을 차리기도 전에 창밖에서 도실선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뭐? 너희 사부만 너를 치료할 수 있다고? 그럼 우리 도곡육선은 널 치료할 수 없다는 거야? 그 말에 영호충은 고개를 끄덕이고 입을 열었지만 더 이상 소리가 나오지 않았다. 도엽선은 분노했다. 그럴 리가?
네 사부가 그렇게 대단해? 우리 도곡육선보다 더. 도화선이 끼어들었다. 응. 어디 누가 이기나 싸워보자. 이번에는 도간선이 말했다. 우리 넷이 네 사부의 팔다리를 잡고 쭉 당기면 그놈도 쫙 하고 내동강이 날걸. 도실선이 방으로 뛰어들었다. 화산에 있는 사람들은 남녀 가리지 말고 모두 팔다리를 붙잡아 내동강 내자. 겨우 호흡을 되돌린 영호충이 간신히 입을 열었다. 사부님께서 평소 말씀하시기를 천하의 대영웅 중 가장 무서운 사람은 바로 도도. 영호충이 힘이 붙여 말을 잇지 못하자 애가 탄 도곡육선이 입을 모아 거들었다. 도곡육선. 그렇소. 사부님께서는 도곡육선과 술 한잔 나누며 벗으로 삼고자 하시며 6분에 대해 도곡육선이 이번에도 입을 모아 외쳤다. 대영웅. 그렇소. 6분의 대영웅을 청해 제자들 앞에서 절기를 시연해 주십사 하셨소. 여기까지 말하자 도곡육선은 저마다 한마디씩 떠들어댔다. 그거 괜찮은데. 우리가 이렇게 대단하다는 걸 어떻게 알았지? 화산파 장문이는 아주 좋은 사람이야. 화산파 것은 나뭇가지 하나도 건드리지 말자고. 당연하지. 누구든 화산파 나뭇가지 하나라도 건드리면 절대 가만두지 않을 테야. 우리도 너희 사부와 벗이 되고 싶어. 자, 화산으로 가자. 영호충이 즉각 그 말을 받았다. 그렇소. 바로 화산으로 갑시다. 도곡육선은 이내 영호충을 떠매고 달리기 시작했다. 몇 시즌 후 일행은 다시 화산에 도착했다. 그들을 본 화산파 제자가 나는 듯이 달려가 악불군에게 보고했다. 악불군 부부는 괴인들이 영호충을 다시 데려왔다는 말에 놀라 제자들을 이끌고 밖으로 나왔다. 도곡육선의 걸음이 워낙 빨라 악불군 부부가 정기당 문턱을 넘기 무섭게 그들은 벌써 청석길을 따라 올라오고 있었다. 6명 중 2명이 들것을 들었고 그 위에 영호충이 누워 있었다. 악부인이 황급히 달려가 살펴보니 영호충은 두 뺨이 움푹 들어가고 얼굴은 누렇게 떠 몹시 초췌해 있었다. 맥도 들쑥날쑥해 목숨이 위태로운 상태였다. 충아! 충아! 악부인이 놀란 목소리로 부르자 영호충은 눈을 뜨고 낮은 소리로 사모를 불렀다. 악부인은 눈물을 글썽이며 속삭였다. 충아! 내가 복수를 해주마. 쇠액하는 날카로운 소리와 함께 그녀의 검이 검집에서 뽑혀 들것을 든 도화선에게 날아들었다. 그 순간 황급히 악불군이 아내를 만류하며 도곡육선을 향해 두 손을 포개 들고 인사했다. 6분께서 화산까지 오셨는데 멀리 마중하지 못했으니 양해해 주시기 바라오. 여러분의 존성대명은 어찌 되시오? 그 한마디에 도곡육선은 실망과 동시에 화가 치밀었다. 영호충의 말만 듣고 악불군이 자신들을 몹시 존경하는 줄 알았는데 이름을 묻는 걸 보면 도곡육선에 대해 전혀 모르는 게 분명했다. 도근선이 대꾸했다. 당신은 우리 형제들을 몹시 존경한다고 들었는데 아닌가 보네. 이렇게 견문이 얕아서야 원. 도간선도 거들었다. 천하영웅 중에서도 가장 뛰어난 사람이 바로 도곡육선이라고 했다면서. 아, 알겠다. 우리 도곡육선의 명성은 귀가 아프도록 들었지만 만난 적이 없어서 우리가 도곡육선인지 몰랐구나. 그럼 이해해줘야지. 도지선이 물었다. 어쩐지. 저자가 우리와 술 한잔하며 벗이 되고 싶다고 했다면서 우리가 찾아와도 좋아하는 기색도 없고 술 한잔 내올 생각도 안 해서 이상하다 싶었는데 이제 보니 우리 이름만 듣고 직접 보지 못해서 그런 거구나. 그러자 영문을 모르는 악불군이 냉랭하게 대답했다. 여러분은 자칭 도곡육선이라고 하는 것 같으나 이 악불군은 평범한 속인이라 신선과 벗이 될 자격이 없소. 단순한 도곡육선은 악불군이 신선이라고 부르자 금세 얼굴이 환해졌다. 도지선이 재빨리 말했다. 괜찮아, 괜찮아. 우리 도곡육선은 벌써 당신 제자와 친구가 되었으니 당신과 친구가 되어도 상관없어. 이번에는 도실선이었다. 당신 무공이 우리보다 좀 떨어지긴 하지만 그걸로 놀리지는 않을 테니 안심해. 도화선도 말했다. 무공을 익히다 모르는 게 있으면 언제든 물어봐. 우리가 상세히 가르쳐 줄게. 악불군은 빙그레 웃으며 대답했다. 그거 참 고마운 말씀이구려. 도간선이 말했다. 고마워할 것까지야. 우리 도곡육선과 친구가 된 이상 못할 말이 어디 있어. 도실선이 으스대며 나섰다. 당신네 화산파 제자들 눈 좀 뜨이게 바로 절기를 보여줄까?
천진난만하고 세상 물정 모르는 도곡육선의 본성을 알리 없는 악부인은 순전히 호의에서 비롯된 그 말이 거만하고 방자하게 들려 화가 머리끝까지 치솟았다. 참다 못한 그녀가 검으로 도실선의 가슴을 겨누며 카랑카랑하게 소리쳤다. 좋소. 어디 한번 잘난 무기를 꺼내보시오. 그러자 도실선이 웃으며 대답했다. 우리 도곡육선은 싸울 때 무기를 거의 쓰지 않아. 우리를 존경한다면서 그것도 몰라. 악부인은 이 역시 비꼬는 말로 받아들였다. 내 알 바 아니오. 그 말과 동시에 그녀의 검이 공기를 가르며 앞으로 찔러나갔다. 속도도 빠르고 기세 또한 날카롭기 그지없었다. 눈꼽만치도 저기가 없던 도실선은 그녀가 정말로 공격해올 줄은 꿈에도 생각지 못해 검끝이 가슴팍에 닿을 즈음에야 겨우 사태를 파악했다. 그의 무공이라면 충분히 막을 수 있는 거리였지만 워낙 간이 작은 그는 번뜩이는 검날에 겁을 집어먹고 꼼짝도 하지 못했다. 그러는 사이 악부인의 검이 그의 가슴을 푹 찔렀다. 그 모습을 보고 도지선이 황급히 달려가 악부인의 어깨를 후려치자 악부인은 몸을 훌쩍 날려 뒤로 물러나며 검을 놓았다. 도실선의 가슴에 박힌 검이 반탄력으로 파르르 떨렸다. 도근선 등 5 형제는 일제히 비명을 질렀다. 도지선이 도실선을 안고 급히 물러났고 나머지 4사람은 우르르 달려가 눈 깜짝할 새 악부인의 팔다리를 잡고 들어올렸다. 그들이 이대로 팔다리를 잡아당기면 악부인의 몸이 갈기갈기 찢어지리라는 걸 잘 아는 악불구는 즉각 검을 뽑아 도근선과 도엽선을 찔러갔다. 무슨 일이 벌어져도 침착함을 유지하던 악불군이지만 이 순간만큼은 검을 든 손이 부르르 떨리고 있었다. 들것에 누워있던 영호충은 위험천만한 광경을 보고 억지로 몸을 일으키며 외쳤다. 사모님을 해치지 마시오. 그랬다간 이 자리에서 자결하겠소. 가까스로 이 말을 내뱉은 영호충은 더는 참지 못하고 시뻘건 피를 토하며 정신을 잃었다. 도근선이 악불군의 검을 피하며 외쳤다. 저 녀석이 죽으면 큰일이야. 여자는 놓아주자. 악부인을 내려놓은 4사람은 도실선의 목숨이 걱정스러워 도지선과 도실선에게 후다닥 달려갔다. 악불군과 악영산도 악부인 곁으로 달려갔다. 2사람이 부축하자 악부인은 겨우 몸을 가눴지만 놀람과 분노가 교차해 얼굴은 하얗게 질리고 몸도 바들바들 떨리고 있었다. 악불군이 소리 죽여 말했다. 너무 노여워하지 마시오. 반드시 복수할 기회가 올 것이오. 상대하기 어려운 적이었는데 다행히도 사매가 1명을 죽였구려. 성부루의 몸이 도곡육선의 손에 찢겨나가던 장면이 떠오르자 악부인의 심장은 더욱 무섭게 쿵쾅거리기 시작했다. 그녀는 무언가 말을 하려고 했지만 몸이 바들바들 떨려 차마 말이 나오지 않았다. 악불구는 큰 충격을 받은 부인을 보고 딸에게 말했다. 산아, 어머니를 모시고 들어가거라. 그런 다음 악불구는 영호충을 살폈다. 영호충은 얼굴과 옷앞자락이 피투성이가 된 채 얕은 숨만 내쉬고 있었다. 들숨보다 날숨이 많아 살아나기는 틀린 것 같았다. 악불구는 등에 자리한 영대열의 손을 대고 깊은 내공을 불어넣어 목숨을 연장하고 기운을 보충해 주려 했다. 그런데 갑자기 기괴하기 그지없는 내공이 요동을 치며 손을 밀어냈다. 악불구는 놀라고 의아했지만 곧 기괴한 내공이 영호충의 몸속에서 끊임없이 서로 충돌하며 맞서고 있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다시 가슴 쪽 단중혈에 손을 올려보았더니 손바닥이 격렬하게 떨리며 가슴께가 무지근하게 아파왔다. 악불구는 더욱더 놀랐다. 영호충의 몸을 휘저어대는 진기들은 방문자도 중에서도 손꼽는 내공으로 한 갈래씩 겨루면 그의 자아신공보다 약간 못하지만 2갈래가 합쳐지거나 양쪽에서 협공하면 자아신공으로도 막아내기 어려웠다. 좀 더 자세히 살피니 영호충의 몸속에 있는 진기는 모두 6갈래로 하나같이 기괴하고 예측 불가한 것들이었다. 악불구는 어쩔 수 없이 손을 떼며 생각했다. 모두 6갈래인 걸 보니 저 괴인들의 짓이구나. 지독한 놈들. 각자의 내력을 주입해 충이에게 고통을 주고 살지도 죽지도 못하게 하다니. 그는 눈살을 찌푸린 채 고개를 젓고는 고급명과 6대유를 시켜 영호충을 침실로 데려가게 한 뒤 부인의 방으로 향했다. 악부인은 여전히 놀란 가슴을 진정시키지 못해 창백한 얼굴로 딸의 손을 꽉 쥔 채 침상 가장자리에 앉아 있었다. 악불군이 들어오자 그녀가 물었다. 충이는 어떻게 되었나요?
몸은 괜찮나요? 악불구는 영호충의 몸속에서 6갈래의 진기가 서로 충돌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려주었다. 악부인도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물었다. 그 진기들을 하나하나 제거해야 할 텐데 아직 너무 늦지는 않았겠지요. 악불구는 입을 꾹 다물고 고민하다 한참 만에야 말했다. 3회. 저 괴인들이 충이를 괴롭히는 이유가 무엇이라 생각하시오? 충이를 굴복시키거나 아니면 본파의 비밀을 캐내려는 것이겠지요. 충이가 말을 듣지 않으니 잔인한 형벌을 가한 거예요. 악불구는 고개를 끄덕였다. 일리 있는 추측이요. 하나 본파에는 비밀 같은 것도 없고 저 괴인들은 우리와 일면식도 없는 사이라오. 충이를 잡아갔다가 다시 돌아온 까닭은 또 무엇이겠소? 그 말에 악부인은 자신의 추측이 합당하지 않다는 걸 깨닫고 고개를 저었다. 제 생각이 틀렸군요. 두 사람은 눈을 찡그린 채 말없이 생각에 잠겼다. 이를 본 악영산이 끼어들었다. 본파의 비밀은 없지만 우리 화산파의 무공이 대단하다는 건 세상이 다 알아요. 저 괴인들이 우리 기공과 검법의 비결을 얻기 위해 대사형을 사로잡은 것인지도 몰라요. 나도 그리 생각해보았다. 하나 저 괴인들이라면 충이의 내공이 그리 높지 않다는 걸 단번에 파악했을 것이다. 외공 또한 마찬가지다. 저 괴인들의 무공은 화산검법과 통하는 부분이 전혀 없으니 애써 비결을 캐내려 할 까닭이 없다. 설령 캐낼 생각이 있었다 해도 화산에서 멀리 달아난 뒤 천천히 고문하여 캐낼 수도 있는데 무엇하러 다시 돌아왔겠느냐. 확신에 찬 악불군의 말에 오랫동안 부부로 살아온 악부인은 그가 이미 해답을 찾았다는 사실을 알아차렸다. 그렇다면 대체 무슨 까닭일까요? 악불군은 진지한 얼굴로 차분하게 대답했다. 충이에게 내상을 입혀 나의 내공을 소모시키려는 것이오. 그 말에 악부인이 벌떡 일어나며 소리쳤다. 그렇군요. 충이를 살리려면 내공을 사용해 저 6갈래의 진기를 밀어내는 수밖에 없어요. 그 일이 끝날 때쯤 저 괴인들이 들이닥치면 손쉽게 우리 목숨을 취할 수 있겠군요. 그녀는 잠시 망설이다 다시 말했다. 다행히도 이제 5명만 남았어요. 그런데 사형. 저들은 분명 저를 붙잡았는데 어째서 충이의 한마디에 순순히 놓아주었을까요? 그 위험했던 순간을 떠올리자 아직도 소름이 끼쳐 절로 목소리가 떨려 나왔다. 그 상황도 헤아려 보았소. 당신이 저들 중 한 명을 죽였으니 틀림없이 원한에 사무쳤을 터인데 충이가 자결하겠다고 하자 즉시 놓아주지 않았소? 생각해보시오. 엄청난 음모가 숨어있지 않고서야 저들이 충이의 목숨을 저리 아낄 리 있겠소? 음험한 놈들. 악랄하기도 하지. 악부인은 혼잣말로 중얼거리며 그간의 일을 떠올려 보았다. 저 괴물들이 성부루를 갈갈이 찢어발기던 광경은 무림에서 찾으려야 찾을 수 없을 만큼 잔인한 장면이었다. 꼬박 하루가 지났는데도 그 일을 떠올리기만 하면 이렇게 심장이 두근거리는구나. 저들이 소란을 피우는 바람에 장문자리를 노리던 봉불평의 계획은 수포로 돌아갔으니 저 괴인들이 화산파의 골칫거리를 제거해준 셈이라고 볼 수도 있다. 하지만 다시 찾아와 싸움을 거는 걸 보면 사형의 추측대로 분명 다른 목적이 있겠지. 그녀는 남편을 바라보며 말했다. 사형이 직접 충이를 치료해서는 안 돼요. 제 내공은 사형만 못하지만 잠시 동안 충이를 지켜줄 만은 하겠지요. 그녀가 일어나 방문 쪽으로 걸어가자 악불군이 황급히 불렀다. 3회 잠깐. 악부인이 돌아보자 악불군은 고개를 저으며 말했다. 소용없소. 저 괴인들의 진기는 실로 강력했소. 사형의 자아신공으로만 제거할 수 있다는 말씀인가요? 그럼 어쩌지요? 이제 상황을 봐서 움직이는 수밖에 없소. 우선 충이의 목숨부터 살리고 봅시다. 그 정도에는 내공을 많이 소모할 필요는 없을 것이오. 그렇게 세 사람은 영호충이 누워있는 방으로 향했다.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립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